안녕하세요. 편집자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요시오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초대해 봤는데요. 저희 친한 편집자이자 훌륭한 멘토라고 생각이 드는 큐브슈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큐브슈가입니다. 그러면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편집자로 활동하다가 현재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큐브슈가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수많은 유튜버들과 많이 일을 해봤지만 여태까지 일한 유튜버들의 구독자를 합치면 구독자 수가 200만 이상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각종 MCN 회사와 계약해서 일도 해보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편집자 활동을 겪어왔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트위치에서 방송도 키고 유튜브도 하고 있는 큐브슈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제가 듣기로도 오랫동안 편집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 일을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제가 처음에 일을 시작한 건 2019년 12월이었어요. 편집자 활동은 지금 한지 3년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거의. 3년. 어쩐지 편집하시는 걸 보면 베테랑 느낌이 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편집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건가요? 할 게 이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공부해온 것들이 많지도 않았고,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공부를 정말 못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딱히 이제 국영수 공부로 뭔가를 이룰 수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유튜브 쪽으로 일을 하고 싶다, 뭐 영상 쪽으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꿈을 어렸을 때부터 꿔왔는데, 이제 그거를 이룰 수 있었던 시기가 성인이 되자마자인 것 같아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게 영상 편집밖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유튜브 하려고 편집 연습을 했었던 거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편집 연습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편집 실력이 늘어서 편집자를 하다 보니까 다른 공부할 시간이 솔직히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편집밖에 할 게 없어서 아무래도 이것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계속 3년이나 편집자 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간 상업 영상이랑 유튜브 영상 둘 다 편집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초보 편집자들은 이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상업 영상이랑 유튜브 영상이. 이 두 개가 무엇인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MCN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MCN 회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MCN이란 이제 유튜버들이 소속돼 있는 소속사라고 생각을 하면은 간단할 것 같아요. 연예인들도 연예인들마다 기획사나 소속사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YG, 이제 그런 거. 그쵸, YG, JYP, 뭐 SM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게, 그게 이제 요즘 대표적인 건 샌드박스, 뭐 다이아 TV 이런 곳이 이제 대표적이죠. 그런 회사들을 보통 MCN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소속돼 있었던 MCN 같은 경우에는 패러블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MCN이 2년 전에는 이름이 다른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다른 이름일 때 제가 이제 거기 MCN에 소속되어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샌드박스랑도 프리랜서로 계약을 해서 이제 일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MCN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그 MCN이랑 계약된 편집자들을 그 유튜버들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과 상업 영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유튜브 영상은 솔직히 유튜브에 올리면 유튜브 영상이긴 한데, 이제 편집자들이 말하는 유튜브 영상은 1인 혼자서 이제 개인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뭐 방송을 하고 이런 걸 이제 영상으로 편집해서 올리면서, 그런 채널들을 이제 보통 그냥 유튜브 영상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상업 영상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영상이에요. 조회수와 상관없이 그 영상 하나만으로 수익과 연결 지을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상업 영상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상업 영상이라 하면 예시를 들면 약간 부동산 운영하시는 분들이 올리는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에서 올리는 광고 영상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제 홍보나 광고 목적으로 이제 올리는 영상들을 보통 상업 영상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시청한테 영상이 외주가 들어와가지고 상업 영상을 편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상업 영상이 뭔지 자세하게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알려주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좋은 걸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장단점이 있을까요? 일단 유튜브 영상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접근성이 되게 쉽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누구나 일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크지 않더라도 작은 분들도 편집자를 구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과 일할 수 있는 기회, 정말 나는 유튜브 예능 영상, 게임 영상 만드는 걸 즐긴다면 금방금방 일을 구해서 그 일로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이 열려 있어요. 장점은 그런 거고, 근데 단점,
유튜브가 이제 접근성이 되게 좋은 만큼 사람이 많이 몰리게 돼 있어요. 유튜브 편집은. 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너무 세지기도 하고 요즘 완전 레드오션이잖아요.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편집자들 레드오션이거든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서 돈의 액수가 점점 적어져요. 사실 왜냐하면 편집자가 너무 많으니까 사실 적은 돈으로 편집자를 고용을 해도 어차피 할 사람은 엄청 많거든요. 요즘은. 이제 사람이 너무 몰려서 경쟁률이 빡세고 단가도 낮아지는 이제 그런 시장의 문제가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하원 영상은 장점을 말해드리면 먼저 일단 비싸요. 아 맞아요. 일단 돈이 되게 높고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 쪽에서 단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상업 영상에도 영향이 좀 갔거든요. 상업 영상도 같이 낮아진 경향도 있어요. 옛날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상업 영상은 좀 많이 비싸고 유튜브 영상과 다르게 주는 게 많아요. 약간 무슨 말이냐면 돈이 아니라 영상을 편집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영상 가이드라든지 그 영상에 들어가는 소스라든지 이미지 소스라든지 자막 디자인이라든지 영상을 편집할 때 필요한 소스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제공을 해줘요. 맞아요. 왜냐면은 거기는 그 틀에 맞춰야 되거든요. 이미 정해진 가이드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유튜브 영상보다 상업 영상이 더 쉽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업 영상이 시간이 더 적게 드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은. 그 나중에 만약 취업을 할 때나 아니면 또 다른 더 비싼 영상을 받을 때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약간 여러분들 중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같은 영상 편집이라고 같은 편집이 아니거든요. 약간 유튜브 편집이나 게임 편집, 뭐 버추얼 편집 이런 것들과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직접 촬영하고 찍고 기획하고 하는 광고 영상, 홍보 영상 같은 상업 영상 이런 영상은 아예 결이 달라요. 그래서 그 유튜브 영상을 편집할 줄 알아도 상업 영상 편집도 충분히 연습을 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유튜브 영상을 편집하다 보면 촬영과 동떨어진 영상들을 이제 보통 포트폴리오로 준비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로 나중에 취업을 하거나 상업 영상을 다시 받으러 갈 때 그 포트폴리오로 받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봐요. 이상하게 이제 영상을 아무리 열심히 편집해도 내가 게임 영상을 진짜 화려하고 기깔나게 편집을 해도 그 회사나 그런데 내봤자 안 봐요. 그 사람이 그 상업 영상이나 이런 걸 다루는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둘은 왜냐면 편집하는 방식이 아예 다르니까. 맞아요. 그 내가 진짜 막 50만 유튜버 뭐 듀란 유튜버 편집자였어. 50만 게임 유튜버 편집자였어도 이제 그게 영상업에서 있어서는 큰 커리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쪽의 단점인데 상업 영상 같은 경우에는 커리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송국 쪽 취업을 하고 싶거나 이런 걸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고 어쨌든 큰 물을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게 이제 상업 영상의 장점인 것 같고요. 대신 이 상업 영상의 단점은 이제 접근성이 좋지 않아요. 왜냐면 초반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상업 영상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예,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고 그리고 약간 이게 단점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빡세다 해야 되나? 약간 자막 1cm 차이도 다 잡을 정도로 좀 약간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되게 수정도 진짜 많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되게 단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네, 약간 상업 영상이 받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제가 거기에 진짜 공감을 하는 게 제가 지금 한 2년 정도 편집을 했는데 최근에서야 PD님을 알게 돼가지고 통해서 이게 상업 영상을 받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인맥이 없거나 그냥 혼자 막 찾으러 다니면 엄청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아, 상업 영상은 좀 인맥이에요. 맞아, 이게 좀 단점인 것 같아. 인맥이 좀 있어야 돼. 처음에 들어올 때 인맥이 좀 많이 있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인맥 한 명도 없으면 진짜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거의 웬만해선. 아 맞죠. 왜냐면 자기들끼리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 막 주고받고 먹고 그냥 거기서 이제 놀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 잘 안 봐요. 약간 불안정한 사람 보는 것보단 안정한 사람 계속 쓰는 게 낫잖아요, 사실. 그런 게 오히려 제일 큰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럼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슈가님이 생각하기에 편집자로 뽑히려면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인맥이 이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근데 인맥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본인이 만약에 영상 편집자를 꿈꾸고 있어. 요즘 이제 디스코드 서버나 이런 서버가 활성화가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아무한테나 찝쩍거리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한번 말을 걸어보면서 친해지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인맥이 중요한 게 제가 아는 80만 모 유튜버도 자기 편집자가 아는 편집자를 데려와서 거기를 꽂아주더라고.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인맥이 중요해요.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얘기고, 이제 진짜 뽑히려면 보통 이제 우리가 직장에 들어갈 때도 면접을 보잖아요. 네. 면접을 보면서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토크, 그게 약간 비즈니스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편집자 같은 경우에는 면접의 경우가 아니라 완전 혼자서 마케팅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 그래서 혼자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 늘어요. 편집은 느는데 그 사람의 본질은 잘 안 변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본질이 얼마나 이제 편집하기에 적합한지 이런 걸 알려줄 수 있는 약간 그런 화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말도 말이고. 그러면 처음에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좀 어디서 포트폴리오를 쌓아야 될까요? 어렵네요. 제가 했던 방법은 제가 좋아하는 스트리머 다시 보기를 다운받아가지고 네. 그거를 편집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슈가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제 주관적인 의견인데, 보통 이제 트위치 스트리밍을 하시는 유튜버 분들이 본인의 다시 보기로 편집을 해서 갖다 달라고 하거든요, 원래. 맞아요. 이제 여기서 잘못된 점이 뭐냐면은, 옛날뿐만이 아니라 요즘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상업 영상 같은 경우도 그 편집자를 쓰고 싶어서 테스트를 맡기잖아요. 그 돈을 지불해줘요. 테스트 영상이니까 5만 원만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5만 원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 비용을 줘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나랑 같이 일을 하려고 그만큼 시간을 써서 나한테 투자를 해준 거잖아요. 네. 그 사람이 떨어지든 붙든 그 사람한테 돈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 테스트 영상을 맡기면 원래 돈을 주는 게 정상인데, 근데 이제 유튜버들은 보통 그냥 받는단 말이에요. 그냥 뭐 8분짜리든 10분짜리든 그 영상에 시간을 들인 만큼 본인도 보상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까 이제 초보자들이 처음에 포트폴리오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그거에 대해 질문하셨죠? 네네. 요시오님이 정론이에요, 사실. 그냥 완전 정확한 길인데 보통은 다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다른 방법이었는데, 누가 이걸 들으면 지가 잘한다고 잘난 척하네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그냥 제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사실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건데, 제가 편집자를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한 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100만 유튜버가 되셨던 분인데, 어쩌다 보니까 그분 커뮤니티에서 이제 공모전을 개최한다는 공지글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공모전이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패러블 엔터테인먼트라는 MCN이 2년 전에 이제 다른 이름이었을 때 이제 편집자들한테 공모전을 개최를 해서 그 공모전에서 입상을 하시는 분들은 그 회사로 입사를 시켜주는 약간 그런 개념의 공모전이었어요. 사실 그 공모전에서 떨어졌어요. 거기서 이제 공모전에서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후에 일주일 뒤에 그 회사 편집팀의 부팀장님께서 이제 저한테 개인 메일을 주셨어요. 이제 영상 공모전 영상은 잘 봤다. 다른 분들이 점수를 높게 받아서 영상 공모전에 아쉽게 입상은 하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 MCN 들어와서 한번 일해보지 않겠냐고 인턴으로 먼저 그렇게 먼저 제안을 해주셨어요. 갑자기. 거의 만화 같은 전개네요. 네, 맞아. 약간 좀 신기하죠? 저 완전 주인공병 걸릴 것 같아요, 이거 때문에. 완전 다르게 시작을 해서 전 처음부터 이제 받았던 유튜버들이 막 구독자 10만, 20만 되시는 분들이었어가지고 MCN 들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누가 보면 네가 학구 이제 편집자의 기분을 어떻게 알아 막 이러면서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그 먹이업 유튜버들을 했을 뿐이지 대우는 사실 크게 막 변화가 없었고, 이제 저도 힘든 점들이 있어가지고 공감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막 포포를 준비했다고 치면은 제 유튜브 영상들하고 그때 이제 공모전에 지원했던 그 영상이거든요. 그 공모전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유명 유튜버들의 이제 다시 보기를 막 올려놔. 그런 다음에 그 다시 보기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가져가서 그 유튜버랑 똑같이 편집하는 게 그 공모전 방식이었거든요. 그 공모전 방식만 봐도 다른 유튜버들의 영상을 가져가서 편집해서 그걸 포트폴리오로 쓰는 게 보통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편집 실력을 늘리기 되게 막막하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해야지 편집이 늘까. 그리고 편집할 게 없잖아. 처음에는 큰 유튜버들 거에 이제 다시 보기를 가져오는 수밖에 없죠. 대신에 그걸 가져와서 그 본인의 스타일을 창작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 창작력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저는 언제나 이게 비즈니스랑 일적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분들 똑같이 따라하세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열심히 모방을 하세요. 약간 노래를 예시를 들면, 노래도 처음에 잘하려면 한 곡을 가지고서 그 한 곡을 완벽하게 부를 수 있을 때까지, 그 가수의 호흡 하나하나 따라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유튜브 편집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디 포인트에 어떤 BGM을 넣는지, 어디 포인트에 어떤 효과음을 넣는지 이런 것까지 파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때가 되어야지 다른 유튜브 어떤 분을 봤더라도 다 편집을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장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 초보자분들이 본인이 직접 적은 돈으로 포폴용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저한테 영상을 맡겨주세요 라고 한다든지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작은 돈으로 먼저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초반에는 대부분 아직 편집자 실력이 안 되니까 작은 돈으로라도 받으면서 얼른 포폴을 쌓아서 영상 실력을 늘려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게 왜 안 되냐면 이제 그 적은 돈을 일단 받는 거에 익숙해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보통 유튜브 편집자는 물론 실력에 따라서 페이는 나뉘겠지만 그래도 기본 이상으로 받아야 되는 돈이 있거든요. 편의점 알바든 다 있잖아요. 최저 시급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유튜브 편집자도 암묵적으로 최저 이상은 받아야 되잖아요, 솔직히. 네. 그래서 최저 임금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초보자들이 그 적은 돈으로 받는 그 금액은 사람이 한 달 동안 생활할 수 없는 금액을 주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 금액을 받고 포포를 쌓으시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들 영상으로 포폴로 막 써가지고 막 이제 나는 먹이업들하고 일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상상도 하기 힘들죠. 왜냐면 저희가 무조건 공부 잘한다고 삼성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데를 가려면은 그 맞춤형 공부를 해야 돼. 서울대를 그냥 무지성 공부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애들이 잘 가는 거잖아요. 큰 유튜버를 가려면 그 큰 유튜버들한테 맞춤형으로 연습을 해야지, 어차피 그 적은 돈으로 구하시는 분들은 보통 큰 유튜버가 아니에요. 되게 작으신 유튜버 분들이란 말이에요. 작으신 유튜버나 이제 스트리머들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보통 작은 분들은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방송이나 이제 영상을 찍을 때.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재밌다고 하기가 되게 어려우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왜냐면 아직 초보자니까 대부분. 그래서 그분들 방송본 같은 경우는 되게 재미가 없거나 아니면 특정적인 요소가 없거나 매력이 없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분들 영상으로 아무리 열심히 편집을 해도 그 진짜 좋은 퀄리티의 포폴이 나오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영상 편집은 원본이 좋아야 편집을 해도 좋아지거든요. 이게 약간 잔인한 얘기일 수 있지만 그 학고분들과 같이 일해봤자 포트폴리오로 준비도 잘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아마 병원비가 더 나올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적은 돈, 본인의 가치를 일단 낮춰놓고 시작하는 그게 되게 약간 많이들 실수하시는 거예요. 그 포폴 쌓으면서 돈이라도 벌자 하면서 그 적은 돈에 혹해가지고 일하지 마시고 큰 유튜버들의 다시 보기를 가져가서 그걸로 이제 그분들 카피하면서 연습하셔가지고 그런 편집을 해보면서 자연스럽게 본인이 좋은 편집이 뭔지 알게 되고, 그러면 본인도 이제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한두 달 깔짝깔짝 20만원 막 30만원도 안 되는 돈 벌면서 그 학고 스트리머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일하는 것보다는 두세 달 이제 돈을 못 벌더라도 그냥 열심히 폐관 수련해서 당장 큰 유튜버한테 가서 지원을 하는 게 훨씬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요시오님이 하신 방법대로 다시 보기를 통해서 가는 건 정말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말고 이제 다른 이제 편집자들이, 초보자들이 연습할 방법은 솔직히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요거 아니면 아예 공모전을 준비해서 그 누구누구랑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약간 유튜브 편집자랑은 좀 덩떨어진 것 같아요. 공모전은 회사나 상업 영상 이쪽으로는 되게 좋고, 대신에 유튜브 영상, 본인이 이제 트위치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이나 유튜버들, 개인 유튜버들과 일하고 싶으시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 맞게 약간 길을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오늘 정말 좋은 정보들을 많이 알아가는데요. 네. 계속 질문만 통해서 이제 인터뷰하는 재미가 없으니까 간단한 게임을 준비를 했는데요.